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모를 여자로 여기는 건 상상조차 못할 일이었지만 장모가 여자로 보이기 시작한 것은 우연찮게 찾아온 일 때문이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직접 사업을 해보고 싶어서 살던 집을 정리하고 아내와 장모님이 혼자 계시는 집으로 들어가 살면서부터입니다. 아내와 같이 회사를 다니던 김 과장님이 하루는 저한테 자네도 이제 30대 초반인데 장가를 가야 하지 않나? 마침 가까운 지인 중에 참한 여자 하나 있는데 나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는 겁니다. 저야 뭐 당시만 해도 사귀던 여자친구과 헤어지고 6개월 가까이 솔로로 지냈으니 여자 생각이 많이 날 때라서 흔쾌히 수락을 했죠. 어리고 예쁘장한 여자라길래 엄청 기대를 하고 나갔더니 그녀는 바로 김 과장과 같은 회사에 다니던 21살 된 격리 아가씨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그녀가 나랑 만나보고 싶어서 김 과장에게 부탁을 해 소개팅으로 만나게 된 거랍니다. 아저씨, 왜 마음에 안 드세요? 저 싫으세요? 자기는 조인성이 이상형인데 제가 조인성이랑 너무 많이 닮았다며 나랑 연애하고 싶다는 겁니다. 저 솔직히 조인성과 완전 거리가 멉니다. 얼굴형은 조금 닮긴 한 것 같은데 저는 키도 175cm에 몸무게도 80kg나 나가는데 뭐 모르고 소개팅에 나갔다가 그 이후로 아내가 먼저 저를 죽자고 쫓아다녔습니다. 아내의 키가 158cm로 조금 작긴 하지만 엄청 예쁘게 생겼어요. 눈이 탤런트 하지원과 똑 닮았고 피부도 엄청 뽀얗고 매끈해서 남자라면 누구나 탐낼 만한 인물입니다. 그런 아가씨가 좋다고 만나자고 연애하자고 따라다니는데 안 넘어갈 남자가 몇이나 되겠어요. 만난 지 8개월 만에 결혼을 했죠. 이후 주변 거래처 사장님들이 저를 좋게 봐주셔서 독립을 하게 되면 거래처를 제 사업장으로 바꿔주시겠다는 소리에 솔깃해져서 있는 돈 없는 돈 싹싹 긁어 모아 제 사업을 시작했죠. 모자란 돈은 살고 있는 신혼집 전세금으로 일부 충당하고 저희는 장모님 댁에서 살게 되었어요. 근데 장모님과 떨어져 지낼 때는 몰랐는데 같이 살면서 장모님과 엄청 친해지게 됩니다. 사위사랑은 장모라고 저희 장모도 유별날 정도로 사위를 끔찍히 생각하세요. 말끝마다 우리 사위 하시며 아내와 셋이 같이 밖에 나가 외식할 때엔 우리 사위 이리 와보게 그러면서 서슴없이 다가와 팔짱을 깊숙이 낀다든지 집에 있을 때는 사위 이리 와서 장모 어깨 좀 두들겨줄게. 요즘 부부관계는 어떤가? 괜찮은가? 어린 여자 데리고 살려면 고생 좀 하겠네 그러면서 남자들 스태미너에 좋다는 음식들을 매일 같이 챙겨도 주십니다. 내일 저녁에 시간 되면 집 앞에서 치맥이나 한잔 하세. 아내 몰래 단둘이 만나 아내 흠담도 하고 사는 이야기, 사업 이야기도 하고 남들은 장모님이 어려워서 차마 꺼내지도 못할 부부 사이의 관계 이야기까지 나누며 상담받기도 하죠. 이런 장모 사위 보셨나요? 하루는 장모가 날 부르더니 어젯밤 시끄러워서 잠을 한숨도 못 잤네. 그러대요. 장모님 방이 우리 방과 제일 먼 곳이긴 하지만 베란다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 조용한 밤 시간에는 작은 소리에도 장모님 방까지 들렸나 봅니다. 더군다나 초여름이라 살살 불어오는 시원한 날씨가 워낙에 좋아서 창문까지 활짝 열어놓았던 걸 깜빡한 거였지요. 그 말을 들으니 내 얼굴이 화끈화끈거리는데 장모님은 시크하게 윙크 한번 하시더니 휙 가버리대요. 그렇게 우린 친구처럼 오누이처럼 허물없이 지내는 편이었습니다. 어렵게만 생각하던 장모가 마음의 문을 열고 먼저 다가와 친아들처럼 때론 남동생처럼 대해주니 너무 편안하고 좋았죠. 그리고 나이 많은 사위 본다고 주변에서 말이 많았을 때도 우리 장모님 군말 한 번 없이 우리 사위 인물이 훤하네 하시며 절 인정해 주셨고 신혼집 정리하고 처갓집에 얹혀 살기로 했을 때도 쿨하게 그래라 하셔서 항상 저는 장모님을 은인이라 생각을 해왔어요. 그런데 장모님을 가까이 살면서 지켜보니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저녁마다 몸매 관리를 해야 한다며 요가를 하러 다니는데 복장이 전혀 운동복이 아니고 가끔 레깅스에 운동화도 신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다는 게 수상해 보였습니다. 저녁 6시에 운동을 하는 분이 밤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고 가끔은 새벽에 들어오는 날도 있었고요. 그리고 제 사업을 시작하면서부터는 저는 1톤 트럭 포터를 타고 다니고 자가용인 그랜저 차량은 아내와 장모님이 타고 다녔었는데 장모님이 허구한 날 제 차를 타고 놀러를 다니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지만
계속해서 수상한 점이 발견이 되었지요. 한 번은 급하게 거래처 손님 접대를 해야 해서 제가 퇴근 시간에 맞춰 회사 앞으로 모시러 가기로 해서 포터에서 그랜저로 급하게 바꿔 타야 하는데 장모님이 마침 제 차를 몰고 나가 계시더군요. 장모님 지금 급하게 차를 써야 하는데 어디세요? 그러니깐 응 가까운 데 있으니 먼저 집에 가 있게. 30분 내로 가겠네 그러대요. 그래서 아파트 입구에서 만나 차를 바꿔 타고 전 거래처로 갔더랬죠. 근데 차 안에선 꼼꼼한 냄새와 함께 조수석 아래에 커다란 휴지 뭉치가 하나 있는 겁니다. 아, 우리 장모님께 남자가 있구나. 그래 장모님이 한참 나이에 남자 만나 연애도 할 법도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를 불러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을 했는데 그런데 휴지 뭉치를 보고 나서부터는 장모님이 만나는 남자는 어떤 놈일까 궁금해지는 겁니다. 살짝 질투도 생겨나고요. 제 차 블랙박스가 3채널이다 보니 차 안에서 있었던 일을 확인할 수 있어 찾아봤더니 글쎄 제 또래 젊은 놈과 차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이고 있더군요. 녹화분이 3일치밖에 없어서 그 전까지는 볼 수가 없어 아쉬웠지만 그날 이후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곧장 주차장에 들러 그랜저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해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매번 같은 남자가 아니고 3명 정도를 돌아가며 만나는 듯 했습니다. 심심할 때 찾아보는데 재미가 들리기 시작을 했죠. 근데 하루는 아내가 친구들과 제주도에 3박 4일 여행을 가게 되었고 그날 저녁은 아내도 집에 없으니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 거하게 한잔하고 새벽에 집에 들어와 자려고 누웠는데 그러다 제가 그만 그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잠이 들고 말았나 봅니다. 저는 다음날 늦게까지 잠이 들었고 점심때가 되어서야 일어나 장모님이 점심 먹으라고 불러서 나갔더니 장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네 휴대폰에 왜 내 영상들이 있나? 너무한 거 아닌가? 혹시 봤더라도 지우지는 못할 망정 그걸 쳐보고 자빠졌나? 그러면서 마구 우시는 겁니다. 난 어쩔 줄을 몰라서. 장모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니까 너무 좋아서 계속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말았죠. 그날 밤 장모님과 술 한잔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서로가 솔직히 이야기하고 풀었습니다. 장모님도 사위 앞에서 부끄러워하면서도 그동안 남자들을 만나 온 사실을 솔직담백하게 이야기하고 자기도 어떻게 보면 한창 나이인데 남자 없이 살 수는 없지 않겠냐며 이해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일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가 싶었는데 밤에 장모님께 카톡이 오더군요. 자네 아직 안 자면 할 말이 있으니 내 방으로 잠깐 넘어올 수 있겠나? 장모님이 어린 남자들을 만나고 다니는 걸 알고 나서부터는 자꾸 신경이 쓰이네요. 어쩌면 좋을까요?